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재욱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수면 리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정상 수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수면 리듬에 대한 개념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또 이미 불면이 있어서 불면의 인지행동 치료, 그러니까 불면의 비약물 치료를 원하시는 분도 이 수면 리듬에 대한 개념이 없다면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수면 리듬에 대해서 오늘은 간단히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난 시간 마지막에 설명을 해드렸던 그림입니다. 낮에는 빛을 받게 되면 멜라토닌이 이렇게 움직이고 코티솔은 이렇게, 체온은 이렇게 움직인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오늘은 구체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서 이 그래프가 어떻게 잠에 영향을 주는지, 결국에는 저녁에 이 리듬이 유지가 되어 잠을 잘 자게 되는데, 리듬이라고 하는 게 갑자기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낮에서부터 좋은 리듬이 유지가 돼야 저녁에 수면에 도움이 되는 리듬이 유지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이 얘기가 잘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수면에 관한 첫 번째 이제 정상 수면에 대한 강의를 듣고 오시면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자, 수면 리듬은 낮 활동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여러 번 말을 했고, 저 그래프에 나와 있는 것은 빛, 코티솔, 온도이고요. 실제로 우리가 일상생활에 또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이 카페인과 혈당, 그리고 빠져있네요.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이 사실 빛에 해당이 되는 거라서 조금 헷갈리긴 했는데, 빛과는 또 다른 느낌이 있어서 그것은 이따가 추가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수면 리듬에 영향을 주는 핵심 세요소 중에 하나는 빛입니다. 빛은 눈으로 들어와서 뇌로 전달이 된 이후에 뇌에서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서 각성을 유발합니다. 멜라토닌은 졸린 거예요. 그래서 잠이 안 올 때 멜라토닌 먹는다 하시잖아요. 졸린 겁니다. 그래서 멜라토닌이 억제가 되면 잠이 깨게 되겠죠. 그래서 낮에 활발하게 이제 활동을 하다가 저녁에 서서히 햇빛이 줄어들게 되면은 멜라토닌의 억제가 풀리면서 머리에서는 서서히 증가하게 되고, 멜라토닌이 충분히 증가하게 되면은 졸리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전에 강한 빛을 받게 되면 멜라토닌 분비가 역시 강하게 억제가 되고요.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야간에 멜라토닌 분비가 폭증이 됩니다. 수배가 뛰면서 강한 졸음을 유발해요. 자, 이게 지금 일상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주냐면요. 첫 번째, 실내 생활 하시는 분들, 그리고 평상시에 선글라스 착용하고 다니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먼저 실내가 밝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실내 빛이 밝기는 하죠. 그런데 실외 빛에 비해서는 어두운 편입니다. 보통 이제 실내 밝기가 뭐 300룩스 정도라고, 빛의 밝기를 룩스라고 표현하는데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한낮 여름철의 외부 밝기는, 이제 실외 밝기는 10만, 흐려도 5만, 이 정도가 됩니다.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불면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실내에만 계시는 분이라면 점심시간이 됐건 오전 출근하실 때가 됐건 햇빛에 노출은 되라고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빛이 영향을 어떻게 주는지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 발가락이 빛을 감지해서 멜라토닌을 억제할 수 있다면 신발 안에 LED를 넣어놓으면 불면 환자가 아마 없을 겁니다. 하지만 빛이 멜라토닌에 영향을 주기 위해선 무조건 눈으로 광자가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가끔씩 이제 내가 선크림을 바르고 햇빛에 쓰이는데 이게 수면에 악영향을 주지 않냐고 물어보시는 경우도 종종 있으세요. 악영향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빛을 눈으로 바라봐야 되냐고 물어보시는데, 실제로 눈꺼풀을 감고 있더라도 광자는 눈 안으로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덜 들어올 뿐이죠. 그래서 해를 직접 보거나 이제 빛이 나오는 물체를 눈으로 똑바로 주시하지 않더라도 빛은 눈 안으로 들어올 수 있고, 그 빛의 강도를 생각한다면 실내보다 실외가 좋고, 그리고 눈의 건강을 위해서 이제 선글라스를 끼고 다니실 수도 있지만 되도록이면 오전에 햇빛이 밝을 때는 선글라스를 벗고 지내시는 게 수면에는 훨씬 도움이 됩니다. 종종 이제 선천적으로 그 빛을 감지할 수 없는, 보통 이제 맹인이라고 표현을 하죠. 앞을 보지 못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불면 장애가 당연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 일반인에 비해서 거의 몇십 배에 달하는 불면 환자분들이, 이분들은 빛을 감지해서 수면 사이클을, 내부 시계를 조정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수면 패턴이 점점 뒤로 밀리세요. 그래서 밤낮이 바뀌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은
우리 수면 리듬에 굉장히 강력하게 영향을 준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내가 저녁에 잠자는 데 문제가 있다면 그때 멜라토닌을 터뜨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거죠. 첫 번째, 오전 시간대는 강한 빛에 노출이 돼서 멜라토닌을 최대한 억제를 해야 되는 거고요. 내가 원하는 수면 시간에 도달하기 전까지, 1시간, 2시간 전까지는 내가 노출되는 빛의 강도를 점점 낮추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광등 불빛이 그냥 흰색인 경우도 있지만 집에 이제 주황색 불빛으로 세팅할 수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더 낮은 불빛으로 스탠드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형광등 불빛을 켜놨다가 자기 1시간 전에는 스탠드만 켜놓고 형광등은 끄고 이런 식으로 빛의 밝기를 조절하면 멜라토닌 분비를 조절해서 수면이 조금 더 수월해질 수는 있습니다. 두 번째, 코티솔입니다. 코티솔은 생체 호르몬, 이제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일종인데요. 에너지 활성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내가 에너지가 넘치다가 어떤 일을 하면서 피곤해지는데 그것을 코티솔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실제로는 새벽부터 상승을 합니다. 상승을 해서 낮에는 활동을 하면서 거의 감소를 하고 밤에는 이제 낮아짐으로써 낮에는 각성을 하게 만들어주고 밤에는 졸림을 유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하면 안 될 일이기는 하지만 운동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뭐 스테로이드 주사 맞는 분들이 있는데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게 되면 각성이 함께 됩니다. 그리고 스테로이드 주사가 체내에 이제 강하게 머무르는 동안 생체에서 만들어지는 스테로이드를 억제하기 때문에 내 몸의 스테로이드가 억제가 되면 결국 주사를 맞지 않으면 에너지가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스테로이드 주사 역시 그 물질 자체가 중독적인 것은 아니지만 금단 증상이 있기 때문에 의존이 되는 경우가 제법 많습니다. 근데 일반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을 거의 경험하지는 못하시겠죠. 하지만 모든 현대인은 스트레스를 경험합니다. 과도한 스트레스와 늦은 시간에 야식을 드시게 되면 이 코티솔이라고 호르몬이 계속 높은 상태로 이제 유지가 되는데요. 이게 유지가 되면 저녁에도 당연히 잠을 잘 못 주무시게 되겠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잠을 못 자는 이유가 정말 각성도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그러면 조절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쉽지 않아요. 언제나 이게 가장 어렵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업무량을 조절하거나 뭔가 패턴을 조절하는 게 사실 힘들거든요. 그래서 조언이 필요한 거고요. 야식 같은 경우에는 조절은 할 수 있습니다. 야식은 이 호르몬적인 요인 말고도 장 운동을 활성화시키면서 장 운동 때문에 이제 사람을 깨우는 부분도 있고, 사실 야식 자체가 워낙 자극적인 음식을 많이 드시죠. 맵고 짠 음식들, 그것 자체가 또 각성을 시킵니다. 그래서 잠을 잘 자고 싶다면 야식은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온도입니다. 잠이 들기 위해서는 평소보다 체온이 낮아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권장하는 실내 온도는 한 18도에서 20도 정도 유지를 해주시면 좋고요. 이게 여름에는 요즘에는 잘 문제가 없으세요. 열대야가 있더라도 에어컨을 틀고 주무시니까 문제가 없는데 주로 겨울에 전기장판, 온수매트 같은 것을 틀어놓고 주무실 때는 온도 세팅을 너무 높게 하면은 잠도 안 오고 중간에 계속 깬다고 하세요. 그런 경우에는 약이 필요 없습니다. 온수매트 온도를 낮추시면 그런 문제들이 보통 해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그래프를 보면서 여기 있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씩 답을 하면서 나는 지금 제대로 잠을 잘 자고 있는 건지 또는 잠을 잘 자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건지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실내에만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빛으로 인한 멜라토닌 억제가 없게 되고, 그리고 멜라토닌 폭증도 야간에 없게 되겠죠. 멜라토닌 수치가 비교적 낮에는 조금 높아질 거고요. 밤에는 낮아질 겁니다. 그럼 낮에는 이제 졸리겠죠. 그리고 밤에는 잠이 안 오게 될 겁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면 이건 뭐 바로 전전 슬라이드에 나왔으니까요. 코티솔 수치가 계속 높게 유지가 되면서 저녁에 잠이 안 오게 되고 낮에는 가슴이 두근거리고 떨리게 될 겁니다. 자기 직전에 운동을 한다면요. 원래 체온이 야간에 낮아지면서 잠을 들게 하고 깊은 수면을 유지가 해야 되는데 자기 직전에 예를 들어 크로스핏 같은 강력한 운동을 하게 된다면 높은 체온 상태가 유지가 되면서 잠드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잠도 중간에 깨게 됩니다. 그래서 강한 강도의 운동은 내가 10시에 잠들기를 원한다면 8시 정도까지는 반드시 중단을 해주셔야 되고요. 샤워를 할 때도 너무 찬 물은 심부 온도를 올리는 경향이 있고 뜨거운 물 역시 악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미지근한 온도 뭐 계속 이제 내가 온도계를 맞춰가면서 샤워를 하지 못하잖아요. 내 몸에 닿았을 때 이 물의 온도가 뭔지 잘 모르겠다가 미지근한 온도입니다. 내 몸보다 낮으면 차갑다고 느끼고 뜨거우면 따뜻하고 당연히 느낄 테니까 이게 지금 온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정도의 온도로 샤워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추가로 카페인 식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그래프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데노신이라고 하는 것, 각성 물질입니다. 그 아데노신을 통해서 각성을 시키는데 너무 늦은 시간에 카페인 식품을 복용하게 되면, 이것도 요즘 운동하시는 분들이 카페인 보조제 사용하시는 경우 종종 있어요. 카페인을 먹게 되면은 당연히 잠이 드는 시간, 각성 효과 때문에 잠이 드는 시간이 뒤로 밀리고 중간에 깨게 됩니다. 또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빛과 관련이 있죠. 멜라토닌. 저녁에 내가 자려고 누웠어요. 자기 전에 낮에 활동 잘해서 멜라토닌 잘 올라왔는데 바로 눈 30cm 안에서 보통 스마트폰 보시죠. 블루라이트입니다. 빛 중에서 제법 강하게 각성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멜라토닌 이제 뚜고 억제하면서 스스로 잠을 못 자게 스마트폰을 보면서 억제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이상합니다. 내가 잠을 못 자서 스마트폰을 보는데 스마트폰을 봐서 다시 잠을 못 자게 되고, 잠을 못 자니까 다시 스마트폰을 보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면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요즘에는 스마트폰 이야기를 안 하는 경우가 없고, 조절이 아예 안 될 때는 스마트폰을 제발 방 밖에 둬라, 거실에 둬라, 화장실에 둬라, 이런 식으로 얘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만성적인 불면이 있다 하시는 분들, 전자기기 방 밖으로 빼보시고 잘 주무실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수면 리듬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각자 나의 수면 패턴은 어느 부분이 문제인지 또는 잘 되는지 체크해 보시고 이 이야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